안녕하세요. 박가복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이재명 대표의 현재 입장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측근 수사에 대해서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자신 겨냥한 검찰 수사에 국민과 역사를 속이고 있다. 진실은 드러난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듯하다. 자, 검찰이 민주당을 2번 압수수색했습니다. 돈이 유동규까지 흘러간 건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 정진상으로 간 물증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타도어죠. 일단 얘기하는 거죠. 검찰에서는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피사실 공표 금지 이런 거 모릅니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막 합니다. 자, 유동규의 입에서 나온 얘기, 남욱의 입에서 나온 얘기로만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언론은 동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여러분이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10년 전에 어느 장소에서 돈을 줬다. CCTV 남아있을까요? 통화기록 남아있을까요? 그럼 경찰이 수사할 겁니까? 그 입만 보고 수사를 할 거냐고요. 이재명은 10년 넘게 수사기관의 요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자금, 뇌물 받았다고요? 그들을 다 한 번에 엮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후원금이 남아서 대선 때도 돌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자금 운운합니다.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자, 그러면 측근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검찰 34쪽의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해서 선거자금 4억으로 결국 이재명 수사로 간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거는 검찰은 영장에서 정진상과 이재명의 관계를 정치적인 공동체로 규정을 했다. 공직 사퇴 후 선거 후에 재임용이 되면서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했고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혐의입니다. 좀 기시감이 드시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죠. 그때 프레임을 그렇게 쓰면서 재미를 봤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때 검사들, 자, 현재 검사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박영수 특검 밑에 있던 인간들이 지금 다 검찰에서 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고요. 박영수 특검 친인척 회사가 대장동의 시행을 맡으면서 100억이 흘러간 거, 딸이 대장동의 아파트를 받은 거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0. 압수색 0. 박근혜 특검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를 묶어서 재미를 봤던 거를 지금 이재명과 김용, 정진상에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죠. 자, 시기적으로 볼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정진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는데 이게 웃긴 게 공소장에 뇌물이 오간 정확한 날짜, 만남의 동선, 통화, 내역, 기타 물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장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죠. 물증은 제시 안 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뀐 유동규의 입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유동규는 8억가량 뇌물을 받았죠.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 형이 나옵니다.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 받지 않았고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 받는 거 아닙니까? 검찰도 그걸 원할 테고 그러니까 구속 기간 만료되니까 바로 풀어주죠. 혐의가 확실하면 더 잡고 구속 기간 연장해서 재판을 더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유동규의 입을 빌어서 이재명 측근과 이재명을 잡고 싶어서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동규는 2013년 당시 남욱에게 뇌물 상납을 요구하면서 2층이 알아서는 안 된다. 너와 나 단 둘이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한다. 여기서 2층은 정진상 사무실인 성남시장 비서실을 뜻한다. 유동규는 남욱에게 뇌물을 상납을 요구하는데 2층은 알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 알았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너와 나만 알아야 되는데 2층은 알면 안 되는데 정진상한테 뇌물을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 휴대폰을 버려라.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던 중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김만배한테 정진상이 20억을 받기로 한 증거가 그 휴대폰에 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니까 김만배를 회유하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김만배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자, 7개월 전에 뇌물을 20억이나 받은 사람의 관계에서 전화번호를 휴대폰이 바뀌었다고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서 유동규한테 정진상이 물어봤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7개월 전에 나한테 20억 줬으면 나 그 사람 휴대폰 전화번호는 평생 기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자, 여기에 영장에 등장하는 선거자금 4억 원과 불법 선거운동,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선거운동 부당을 지원했고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이재명 욕설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남욱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 4억 원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 또한 물증 없고 유동규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진술. 자, 이렇게 보면 이 공소장을 보면요, 세 가지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박영수 특검의 그림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조사하면서 밑에 있었던 똘마니들 다 가가지고 지금 이재명 수사하고 있죠. 근데 박영수와 관련해서는 조사 1도 안 하고 있죠. 유동규의 입만 쳐다보면서 공소장 만들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든 조작이라도 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검찰 조작의 그림자가 보이고요. 이 검찰이 던져주는 먹이를 열심히 받아먹고 있는 기레기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동조하는 그림자가 또 보이는 겁니다. 자, 남은 하나는 법원인데요. 법원을 지금 심정으로는 100%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깨어있는 민주시민이죠. 자, 조국 장관 때 서초동 집회할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500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그것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박가복과였습니다.